미진홀의 3시간 영상입니다. 두 번째 올려드리죠. 자, 여러분이 테슬라에 대해서 어떠한 스탠스를 갖고 있는지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테슬라를 향한 두 가지의 상반된 리포트들이 있습니다. 썸네일에서 보시듯 곰에 대한 리포트 3개, 그 다음에 황소에 대한 리포트 3개를 제가 준비했거든요. 총 6개의 리포트를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면서 이게 좀 일리가 있다. 응? 이게 좀 일리가 있다. 한번 이런 공부를 통해서 균형 잡힌 시각, 시장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우리의 노력이 굉장히 성공하는 투자자로 이어질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뭐부터 할까요? 좋은 것부터 하죠. 테슬라를 황소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테슬라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 중국으로 인해서 비용 절감 압력이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서머리 부분을 보면 자, 계속해서 수요를 늘리고 중국의 저가의 중국 수출품과 효과적으로 경쟁하기 위해 전기차 시장이 막대한 지금 비용 압박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유럽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에 홍수가 있었죠. 중국 저가형 특히 전기차들이 막 유럽 시장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판매된 전기 자동차 8%의 점유율을 얻었고요. 2025년까지 15%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누가? 테슬라가. 세 번째는 테슬라는 2023년 여러 차례 가격을 인하해야 했던 거 아시죠? 이로 인해서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17.2%에서 최근 7.5%로 줄었습니다. 이런 비용 압박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월가로부터 더 큰 유연성을 얻었다. 그러니까 되게 시장의 어려운 상황에서 유연하게 잘 대처했다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았고요. 기존의 자동차 제조업체에 비해 경쟁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사실 테슬라가 욕을 받아 먹으면서까지 이게 뭐 너네가 지금 뭐 시가냐 하면서까지 계속해서 가격 인상 인하를 반복적으로 했던 거는 시장이 급변하는 전기차 마켓 시장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테슬라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또 다른 마케팅 전략이었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고마진 서비스 사업의 급속한 성장은 테슬라의 수익성 궤적을 개선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자, 다음 리포트입니다. 테슬라가 갈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 최근의 리콜 사태도 테슬라의 랠리는 멈춰 세울 수 없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서머리 보시면 200만 대 이상의 차량에 대한 이 테슬라 리콜이 잠재적인 오토파일럿 오용 및 안전 문제에서 비롯되어서 비록 규제의 조사를 촉발했지만 근본적으로는 회사의 개발 경로를 무너뜨리지는 가라앉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 계기를 통해서 더욱더 완성된 오토파일럿의 연구에 박차를 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초기의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이미 반등에 성공했으며 이는 회사의 적극적인 리콜 조치와 제품 안전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나타낸다. 자, 세 번째, 테슬라에 대한 포텐셜 잠재적 소송이 다가오고 있으며 사고에 기여한 오토파일럿 결함 주장으로 인해서 법적인 책임과 재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주가의 하락 움직임은 포지션을 축적할 수 있는 기회로 간주가 될 수 있고 최근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기로 한 결정과 24년 금리 인하 가능성이 테슬라의 랠리를 더욱더 부채질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테슬라 2024년은 무조건 간다라고 얘기했던 것도 이제 요것과 일맥상통한 거죠.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또 세 번째 리포트 봅니다. 자, 테슬라가 갈 수밖에 없는 마지막 세 번째 리포트는 자, 제목입니다.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향하는 가장 가까운 길에 서 있다. 짧은 우회로를 회상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여기 보면 미국의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의 안전조치를 개선하기 위해 200만 대의 테슬라를 리콜 조치했죠. 테슬라는 신경망을 사용하여 인간의 의사결정을 모방하는 FSD 12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인다는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테슬라의 신경망 의존도에 결함이 있으며
다른 소프트웨어와 센서로 보완해야 한다고 믿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테슬라의 돌파구는 테슬라의 주장은 일단 그렇게 걱정하는 거 알고 있는데 뭐 그 걱정의 끝을 파보면 결국 완전 자율주행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네거티브한 뿌리에서 출발이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으로 결국 테슬라의 돌파구는 강력한 주가 상승을 가져올 것이다. 최근에 바닥을 딛고 계속 올라서는 테슬라의 이 모습,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테슬라의 이 모습이 이를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황소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으니 그러면 또 곰에 대한 얘기도 또 한번 들어봐야죠. 자, 곰 세 마리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자, 바로 이어진다. 자, 첫 번째 곰, 테슬라 가기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것. 첫째, 중국에서의 테슬라의 전기차 점유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서머리 첫 번째는 테슬라의 중국 라이벌인 BYD는 계속해서 성장하는데 잠재적으로 4분기 시장 점유율 선두 주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데 누가? BYD가. 근데 지금 테슬라는 계속 뒤처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테슬라의 납품이 지연되고 경쟁사 납품이 증가함에 따라서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데 10월의 판매량은 EV 시장의 30.1%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데 비해서 1%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테슬라 투자자의 주된 이야기는 마진의 상황과 자동차, 즉 총 마진이 계속 악화됨에 따라 마진이 언제 바닥을 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끝으로 테슬라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가장 지금의 테슬라가 있게 만들었던 테슬라의 성장성, 성장의 속도, 뭐 매년 50%의 수익률을 내겠다라고 하는 테슬라의 그 정책이 이미 올해 현실 불가능한 것이 되어버렸다. 성장성이 꺾였다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자, 테슬라를 바라보면서 자동차 회사로 봐야 되느냐, 소프트웨어 회사로 봐야 되느냐의 논쟁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자, 테슬라 가기 힘들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두 번째 리포트는 테슬라라는 회사가 이제는 카 컴퍼니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3분기 결과는 예상보다 낮은 EPS와 매출 성장 및 마진의 부정적인 추세로 굉장히 실망스러웠다. 두 번째는 수익 성장과 마진이 프리미엄 가치 평가의 가장 큰 동인이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습은 정당화되지 못하고 있다. 끝으로 이로 인해 테슬라 주식이 현재 너무 과평가되어 있다고 믿게 되었고 분석을 통해서도 매도해야 되는 종목으로 나타났다. 늘 듣는 얘기죠. 자, 마지막입니다. 테슬라 가기 힘들 것 같다. 마지막 곰의 세 번째 이야기는 2024년을 전망함에 있어서 테슬라가 지금 함정에 빠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주장은 종종 너무 앞서갔다. 약속 지키지 못하고 일명 뻥카였던 적이 얼마나 많느냐에 대한 거고요. 두 번째는 테슬라의 럭셔리 시장에서의 전환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머스크의 일종의 페르소나와 얽혀 브랜드 인지도와 소비자 매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테슬라가 명품차는 아니지라는 인식이 점점 퍼지고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미국의 전기 자동차 판매 선두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특히 중국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재무지표에서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끝으로 기술, 시장 경쟁, 재무적 과대평가 등의 과제를 고려할 때 테슬라를 단기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점점 오히려 힘들어지고 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하죠. 오히려 테슬라를 이제 좋게 이야기하는 쪽은 테슬라는 장기 투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테슬라를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오히려 더 어렵다. 봐라. 테슬라가 가장 핫했던 때가 언제냐? 핫했던 때가 2019, 2020년, 2021년이 아니었느냐? 그때는 테슬라밖에 없었다, 전기 자동차. 근데 지금은 그때 이미 걱정했던 대로 경쟁 회사들이 따라 붙음으로 인해서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그 당시의 우려가 지금 현실화되지 않느냐.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세 개 읽어드렸잖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통 가치 투자로 장기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곰의 이야기가 좋을 거고 모멘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때 상황에 따라 대처해야 되니까
곰에 대한 이야기가 더 솔깃할 할 텐데요. 테슬라를 바라봄에 있어서 곰이냐 황소냐 이 논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황소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그렇죠? 로보택시,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기업 이 외에도 스페이스X라든지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그리고 있는 테슬라 제국이 갖고 있는 엄청난 성장 경쟁력은 그 누구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고 반대로 테슬라를 곰으로 이야기하는 이들은 I know 알아 근데 투머치 고평가되었잖아 라는 부분이거든요. 자 여러분 여러분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한번 곰곰이 다시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스탠스를 점검해 보시고 때로는 여러분이 곰에 위치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황소에 위치했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나와는 전혀 입장이 다른 리포트들을 또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공부하는 자세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 만들어 보았고요.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실질적인 테슬라 트레이딩에 대한 팁을 원하시면 멤버십으로 초대합니다. 고맙습니다.